황교안 납신다. 네 번째 황제 의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잉 의전이 간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주차된 차를 다 빼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문을 하게 되니까 전부 다 차를 빼라고 해서 상당히 시끌시끌한 모양이죠. 네. 무슨 일이었나요? 민생 현장을 갔습니다. 네. 동작구 쪽으로 이제 민생 현장 방문이죠. 갔는데 그 자리에 차가 돼 있는데 어떤 차량은 그 남편이 열쇠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못 빼니까 지금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차 빼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왔기 때문에 차 빼라. 그래서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차를 못 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 평생 이런 거 처음 봤다. 예. 우리 차를 없는 걸 왜 빼느냐, 그게 아주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면은요, 이번이 네 번째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보면은 그 총리 때이죠. 권한대행 전에 서울역에서 그 대통령이 갈 수 있는 서울역 플랫폼 1을 지금 관용 차량을 타고 승강장까지 진입을 했다고 해요. 말하자면 관용 차량이 이용객이 서서 기다리는 기차에 오르려고 기다리는 플랫폼까지 이 차가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곳은 원래 대통령이 가끔 이렇게 서울역 부속실에 전화를 해서 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이긴 하다고 해요. 평소에는 네. 이용을 못하고. 근데 여기를 지금 황 총리가 갔었고, 네. 또 그 지난해 7월에는 그 노인 복지관의 방문에 맞춰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면서 이 노인들이 이렇게 계단을 불편하게 오르내리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 엘리베이터가. 하나씩 보면요, 이 네. 엘리베이터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가 이제 말 그대로 복지관에 방문했던 행사라면은 복지관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이게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그렇죠.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연히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셔야 되고, 네. 황교안 총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되는 부분들인데 음. 총리의 의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단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황제급 의전이다라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목됐던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역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그냥 이제 그 기차 KTX를 타기 위해서 있는 바로 그 기다리고 공간, 있는 곳에. 그 플랫폼에 갑자기 차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다라고 시민들이 그 카메라를 찍기도 했었던 이용객들은 음주운전 차량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네. 과정이고요. 또 네. 시민들이 제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버스 정류장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 그대로 저기가 이제 그 오송역인가요? 네. 그 황교안 총리가 세종시로 갈 때 이용하는 그렇죠. 역이죠. 서울과 이제 세종시를 오가면서 KTX에 내리게 되면은 내렸을 때 황교안 총리의 차가 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이 버스를 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버스 정류장이 버스를 대지 못하게 만드니까 일반 시민들은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가 황교안 총리 차가 이동할 때까지 한 몇십 분 가량을 기다려서 탑승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여기까지가 벌써 황교안 총리 의전에 대한 삼진아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는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거죠. 네. 저 자리에 왜 갔습니까? 저 임대 아파트 말하자면 예. 아마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도랄지 아니면 차로 변에다가 이렇게 차를 아마 대놓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차들을 전부 치우라고 했던 거죠. 일일이 다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전화를 네. 해서 사실 이게 이제 낮이니까 일일이 전화해서 이거 좀 치워주세요. 여기 좀 대통령 권한대행 오십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겠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거 저 대통령 권한대행 한 번만 얘기하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비서실에다 얘기해서 앞으로 내가 다닐 때 어디에 자꾸 문제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도 가면 관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총리실에 있는 여러 가지 비서관들 이런 분들이 아마 제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 권한대행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의 황제 의전 논란은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도 공격 대상이 됐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가 명백히 답변하지 않으면 황교안 총리가 그 배후에 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또다시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조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역이라니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찬반 마십시오. 잘 찬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그리고 판단할 만큼의 권능이 없으십니다, 총리님. 그 부분을 오늘 확약받고 싶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뭐 얘기를 할까요? 네. 얘기 중간에 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 공백을 조금이라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의 여러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사실은 뭐 지금 대통령 공석 중인 상황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국정을 제대로 꼼꼼히 챙겨야 하는 그런 면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은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다 이런 비판을 지나치게 제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의전, 황제 의전 얘기를 보면 참 황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참모실 비서실에서 당장에 뜯어 고쳐야 될 일이죠. 그렇죠? 네. 대통령 권한대로 속에 대통령이 없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군 통수권은 지금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더더구나 그 서민, 소수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삶을 갖다가 보러 간다는 그 현장에서 저렇게 황제급으로 의전을 해서 네. 우리 국민들을 다 괴롭히면 전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비서실에서 네. 그 불필요한 그 황제 의전에 대해서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철저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직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경호하고 의전은 같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경호 의전도 대통령하고 준해서 하는 게 맞는데 아마 좀 황교안 권한 대행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적당히 하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게 맞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맞고 음. 그게 얘기가 없다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준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막 안 해주겠다. 이것도 사실은 말은 안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꾸 뭐 대통령 코스프레 한다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데 코스프레 해야 됩니다. 권한대행이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네. 아니, 지금 대통령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국정을 대통령으로서 챙겨줘야죠, 누군가. 권한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 권한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대행 누가 만들어줬죠? 야당이 만들어준 거예요. 야당이 국회에서 추천 총리 하면은 그거 그대로 임명하겠다는데 그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고서 탄핵했으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들어줘 놓고서 지금 대통령 행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율배반이죠. 네. 자, 뭐 하여튼 이 황제 의전 문제, 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런 일은 뭐 꼼꼼하게 좀 비서들이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 이와 같은 문제가 어찌 보면은 미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에게 이런 걸 문제 삼냐면 전적으로 행보의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공감 능력이 전적으로 결여돼 있다라는 데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급 코스프레를 하고 무슨 의전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전적으로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의전들을 받기 위한 과정 속에서 과연 민생을 얼마나 챙겼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건데 네. 지금 이 조류 인플루엔자 독감 과정 속에서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제대로 된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는 이러한 진짜 생활에서 밀접한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의전 문제는 자연스럽게 공감의 과정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진짜 좀 서민들의 생활에 같이 좀 밀접한 그런 행보들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조류 독감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독감 문제 지금 조기 방학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좀 경제 현안을 챙길 수 있도록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공세를 지금 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갖다 무력화시키려고 지나치게 좀 민주당이 나서서 그 정치 공세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황교안 총리도 국회를 아예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네. 또 국회에 갔으면은 정확하게 그 실질적인 정책 현안, 민생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지 자꾸 황교안 그 권한대행에 대한 모욕적인 질문을 하고 네. 이런 하면 또 특히나
그 새누리당도 정치적인에서 뭐 의원 같은 경우는 막 삿대질 갖다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저는 국회의원들도 좀 지나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